우리 12 발가락, 손가락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서부터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장수해온 이유. 손끝에 아주 섬세한 바느질 같은 거. 그렇죠? 또 옛날에 어렸을 때 잼잼잼잼 같은 거 해가지고 손가락 운동을 많이 시켰죠? 이게 하나만 이렇게 하는 악기보다는 양쪽을 두드리는 악기가 훨씬 좌뇌 우뇌를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손가락에 숨어있는 경락 지식은 우리들의 5천년 만년의 경락에 담긴 신비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을 평소에도 문고리를 잡아당길 때 요걸로만 잡아당기지 말고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당기면 수소음, 심경, 심장이 튼튼해진다. 오늘 공부하는 수태양, 소장경, 여성들의 맨스트레이션, 피. 코피 잘 터지는 사람, 장출혈 잘하는 사람, 새끼손가락에 피하고 관계있는 수태양, 소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앉아서도 그냥 계시지 말고 발가락을 자꾸 움직여본다. 새끼발가락에는 오늘 공부하는 족태양, 방광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발달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지금 이 자판기 두들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사행시가 많이 유행하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거의 신의 나라로 지금 돌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인터넷에 보면 말이죠. 터무니없는 욕설, 비방 중상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되는 이 자판기 두들기 문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골고루 한 번씩 마사지 해준다는 거, 이것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인체는 또 대각선으로 치료가 된다. 우연히도 한의사들이 옛날에 알아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뇌의 신경도 교차가 된다면서요. 그죠? 3차 신경처럼 교차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좌병은 우취하고 우병은 좌찬다. 이런 원리와 함께 홀로서기 건강 철학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금년도가 무슨 해죠? 금년도가? 경진년. 네. 경진년은 무슨 해죠? 개의 해입니까? 용의 해입니까?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자축, 인, 묘, 진. 그죠? 예. 진하고 술은 같은, 우리는 태양 한 수라고 그러는데 개띠하고 용띠는 같은 계통으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경진년이죠. 경진년. 용의 해죠. 그렇죠. 내년도가 그러면 가불병정 무기경 다음에 뭐죠? 신. 그 다음에 자축인묘진 사. 내년도가 바로 신사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뱀의 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사년은 제가 첫날 1월 1일 날 제가 오은육기에 입각해서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안 맞는 예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오은육기학적인 이 민심천기 상응설, 금년도의 운세, 아주 자연공해가 많아가지고 잘 맞지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신사년에는 대체적으로 몸이 뚱뚱하고 풍이 많은 사람, 내년도에는 분명히 몸이 뚱뚱하고 풍이 많은 사람이 곤욕을 치르는 해입니다. 마르고 몸이 잘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해입니다. 신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무조건 독, 무조건 약, 이런 건 없습니다. 금년도는 어떤 해였느냐? 이거는 진의 해이기 때문에 물하고 관계가 있죠. 용은 물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아주 심청이가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지고서 만난 용왕이 바다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용왕님 하면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하고 관계가 있는 족태양, 방광경, 피하고 관계가 있는 수태양, 소장경,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어마어마한 경락입니다. 이 태양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경락인데,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이 경락을 갖다가 의식과 감정의 통로다. 일종의 아스트랄 바디, 유체 생리학이다. 아스트랄 바디, 우리가 유령물질이라는 게 유령물질, 그렇죠? 예? 유령물질, 예? 유령물질. 이런 유령물질 같은 것이 우리 육체 말고도 또 하나 한 차원 높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영적인 학설에 하면 육체,
유체, 또 하나는 영체가 있다, 지성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지성체가 많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주로 유체가 많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만 움직인다.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 산업공상, 선비와 그 다음에 농사, 그리고 기술을 잘하는 사람, 돈을 갖다가 잘 버는 상인, 이래서 선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영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저 여기서 좀 비싼 데서, 싼 데서 사다가 비싼 데로 갖다 팔아먹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상인이라는 게. 근데도 지금은 상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시절이 되었어요. 선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 생리학입니다. 유체 생리학.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유체 생리학으로 갈 적에 그냥 우리들이 보통 육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티베트의 해부학도에 보면 여자들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대요. 그래서 영국인 의사들이 가봐고서 그 시체 해부도를 보고 여자들의 심장을 갖다가 전부 다 왼쪽에다가 심장을 해놨다고 깔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랬더니 티베트의 라마 의술 승려들이 서양 의사 보고 깔깔깔깔 웃었대요. 왜? 여성들의 심장은 유체로 볼 때는 오른쪽에 있다.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기와 항문 사이에는 회음열이라는 경혈서부터 바로 입술 밑에는 승장열까지 흐르는데 남성과 여성의 순행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의학인문에 보면 왜 남자들이 털이 나고 여성들은 털이 안 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녀의 음량이 다르다 이거죠.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징조를 볼 줄 알아요. 징조. 이 징조를 볼 줄 모르면 우리들은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벌써 이상하게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그럼 벌써 중풍을 생각하세요. 눈이 실룩실룩한다. 중풍도 염려해보고 물론 뭐 병원에 가서 해봐야 아직은 나타나진 않았죠. 입안이 자기를 혼내는 상사 입에서 막 탄내가 확확 난다. 그날 아예 결제 받으러 가지 말고 죽었다 복창 얼른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 이미 상사가 성질이 날 대로 나서 입안에서 쓴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징조를 볼 줄 아는 거. 옛날에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어떤 유명한 대감 둘이서 길을 지나갔습니다. 매일 그 동네 어귀 앞에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하나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대신이 어느 날 여보게 저 사람이 말이야 저 부인이 시집갔네 그려. 그러니까 친구가 아이고 자네가 어떻게 시집간 줄 알아. 내가 척 보고 안 해 그려. 내기할까?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서 조사해보니까 정말 시집을 갔대요. 아니 자네가 떡 파는 거 떡도 한 번도 안 사 먹고 말이야. 그냥 지나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징조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가 누군가 귀신 잡는 주역을 한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뭘 보고 알았나?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는 그냥 동백기름으로 쪽을 져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내숭 떨고 앉아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벙퍼짐하게 대충 앉아있더라고요. 임자가 생겼다. 그런데 임자가 생겼다. 임자가 생기니 뭐 더 이상 나비가 날로 들어오라고 내숭 떨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날카로운 대신은 한나라의 정승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는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혜가 날로 증장되어야 됩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이 말세기의 음탕한 불, 섹스의 불, 그리고 대낮에 러브호텔의 불, 이 불을 갖다가 우리가 음화라, 욕화라, 욕심의 화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불이 불의 심판으로 변하지 무슨 하늘의 불이 밑으로 내려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도 즐거워하지 너무 음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심하죠 여기에요. 그래서 먼 옛날에 구약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오는데 구약에 심판을 크게 받았던 소자로 시작하는 도시, 고자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었죠. 홀라당 망해버린 도시, 심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여러 가지 음탕한 행위가 형제지간에도 벌어지고 모자지간에도 벌어지고 부녀지간에도 벌어지고 성폭행이 벌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음탕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늘이 벌을 내리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에도 몇몇 사람이 아직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봐 롯이라고 하는 의인에게 은밀하게 사자를 파견해서
여기를 망하게 할 거니까 피하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주민들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100명, 10명,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불의 심판을 내려가고 박살을 낼 적에 이거 아주 아름다운 소랍니다. 거기에서 나갈 적에 의심을 해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래서 롯의 딸 둘하고 롯의 아내하고 그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죽겠지만 꾹 참고 가고 있는데 바로 부인이 뒤를 돌아다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남겨놓은 것이 뭐냐?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이 소금과 족태양 방광경, 태양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소금 기둥을 왜 하필이면 박아놨느냐? 그 자리가 지금 마침 사해가 있는 곳이래요. 사해라는 것이 사람들이 둥둥둥 떠가지고 이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도 말이죠. 거기가 소금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 수영도 못하는데 붕붕 뜬다면서요. 그런데 이 소금 기둥으로서 상징을 삼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소금, 바다, 짠맛. 이것이 우리들의 태양 방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방광경은 일명 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데 이 방광경은 우리들의 조심성, 엄숙함, 그리고 엄함, 그리고 항상 마음을 긴장하는 마음. 그래서 이 긴장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 시대는 분명히 음탕한 욕화, 또 음탕하다 보면 시기질투도 더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불에 의해서 분명히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경락이 발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리석은 일부 의학자들이 무조건 짜게 먹지 말아라. 또 어떤 당사꾼들은 무조건 짜게 먹어도 좋다. 절대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장염에 걸려가지고 몸이 퉁퉁하고 냉한 사람은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가수가 옛날에 주겸선전에 나왔듯이 자기는 마르고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몸 안에 수기가 부족한 사람인데 족태양 방광경에 바닷물과 같은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새끼발가락 흘러내려간다니까요. 눈 안쪽으로부터. 그러고 수태양 소장경이라고 새끼손가락은 바로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용과 관계 있는 물의 경락, 대양의 경락, 그 다음에 우리들의 충성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꼬리치고 충성을 해서 그냥 다른 사람마다 와와와 짓고 그렇게 하는데도 보신탕으로 또 먹는 우리 민족. 이 개하고 용에 담겨져 있는 태양경락이 옳시다. 태양경락이라고 하는 이 개에 관계되는 태양경락, 그리고 용에 관계되는 우리들의 족태양 방광경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전 국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정말로 한의학도 아니면 이런 게 나한테 흘러가고 있나? 의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들의 새끼손가락에는 바로 수태양 소장경락이라고 하는 피하고 관계되는 경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락은 바로 새끼손가락 바깥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소택, 전곡, 후계, 양곡, 소해,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는 금수 목화토로 하는데 오행경락이 있고 마지막에 이 천궁이라도 귀 앞쪽에서 끝나는 수태양 소장경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얘기하니까 사모님 또 여기를 막 만지시네요. 수태양 소장경이 이와 같이 어깨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변비통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50견 변비통에 시달리는 분들, 어쨌든 나한테 빈혈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야. 저 어지럽고, 아이고 나이가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파? 타자를 많이 쳤는데 이거 키보드 많이 뚫리게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어깨가 아파? 할 적에 여러분들은 새끼 손가락에 바깥쪽만 눌러줘도 금방 시원한 걸 느끼거든요. 새끼 손가락에 안쪽으로는 수소음 심경락이 흘러서 바로 이쪽 안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수태양 소장경은 알기가 쉽습니다. 이 손톱 바깥쪽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이걸 소택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쟤한테 치료받으러 와도 내내 이 자리 침을 놔요. 여기서 물론 올라가는 이 자리에도 침을 놓기도 하지만 이게 소택혈이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아플 때는 왼쪽 어깨가 아플 때는 오른쪽 바깥에 여기 손톱 바깥에 있는 이 자리를 갖다 강하게 지압을 해주면요. 한 30%는 아마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좌우가 아플 때는 양쪽을 다 눌러주시면 이 소택혈만 하면
어깨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깨로 흘러가니까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어깨가 아프다. 반대쪽을 손톱으로 좀 강하게 눌러보세요. 어깨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경락을 잘 보여주게 되면 여성들의 경도, 달돌이, 그리고 우리가 코피 터지는 사람, 하혈하는 사람, 일체의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태양 소장경의 피, 족태양 방광경의 물, 이 두 가지의 경락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대충 구경이라도 해보신다면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이해를 들었던 경락입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눈 안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명혈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눈동자 정자를 써가지고 정명혈이라고 하는데, 눈동자 안쪽에서 시작해서 싹 올라서 척추 양쪽을 타고서 새끼 발가락까지 쫙 타고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뭐 방송국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서양에서 이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새끼 발가락 제일 바깥 꼬지를 갖다가 강하게 침자극을 했더니 이 뇌가 밝아지는 사진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게 되면 할머니들, 요새 뭐 돼지분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 화병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노육이라고 그러는데, 노육이라고 그러면 노육. 보통 왜 그 안쪽에 산 박힌다고 그러죠. 눈동자 안을 보면요, 전국의 노육협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 한 방에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 안쪽에 가서 빨갛게 군살 박이는 게 있죠. 이걸 노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병이겠어요? 냉병이겠어요? 화병입니다. 그래서 사암도인께서, 사암침법을 개발하신 사암도인께서는 심장의 화병이다. 심장 화는 물로 꺼줄까요? 불로 꺼줄까요? 물로 꺼줘야 되겠죠. 이게 찬물이 많이 흘러가는 족태양 방광경이 마침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병은 아래에서 치료할까요? 바로 이 자리에다 침을 놓을까요? 아래에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게 이제 오른쪽 새끼발가락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넷째 발가락, 그 다음에 셋째 발가락만큼은 경락이 흐르질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 몸에는 태음경락, 양명경락, 호름경락, 소양경락, 태양, 소음경락이 흘러가고, 발에는요, 발바닥에는 소음경락, 엄지발가락에는 둘째 엄지. 참, 지난 시간에 둘째 발가락이 크게 발달된 사람은 양명경락에 있어서 머리가 좋다, 날카롭다,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라, 양말이 자꾸 구멍이 나도 자신감을 가져라 그랬더니, 저한테 진짜로 한 분이 방청객으로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여자분인데 진짜 둘째 발가락만 이만하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열등감을 느꼈대요. 열등감을. 근데 선생님 강의 듣고 자신감 얻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뭘 잘하나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영어를요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영어가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눈을 딱 부릅뜨면서 영어를 객지에서 고생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날카롭긴 날카롭더라고. 양명경락은 날카롭고 남의 단점 같은 걸 잘 지적하는 대신에 머리가 좋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길면 양명경락이 발달된 거예요. 뭘 그걸 보고 창피해지고 맨날 둘째 발가락을 잘라버릴까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발가락에는 우리 태음경락,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태음경락, 그 다음에 간경락, 그 다음에 둘째 발가락 조경락, 위경락. 셋째 발가락에는 없어요. 넷째 발가락은 그 유명한 담경락.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담경락. 그 다음에 이 바로 유명한 족태양 방광경에 이게 우측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바깥쪽에 그 유명한 지음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음혈. 아주 음이 지극하대서 지음혈인데 이거를 강하게 눌러주기만 해도, 물론 우리가 침으로 강하게 자극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도 가끔 거치는 수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분은 그 자리에서도 빨간 색깔이 하얗게 돼요. 그래서 눈도 밝게 해준다. 그 이치는 뭐냐? 우리 경락이 바로 눈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흐른다. 그겁니다. 그러면 방광은 우리가 소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대변하고 관계 있습니까? 소변하고 관계 있죠. 방광경락이 너무 차면은 소변이 너무 잘 나오겠죠. 일컬어서 야뇨증 환자들은 족태양 방광경을 갖다가 보호해야 될까요? 사해야 될까요? 보호한다고요. 그래갖고 더 차게 만든다고요. 그러자도 차게 흐르는 경락을 갖다가 족태양 방광경을
적당히 우리가 사해주는 방법을 쓰면 그건 이제 우리가 허즉 보기 뭐 실직 사기자에서 좀 복잡합니다. 방광경은 오행상 수기 때문에 허하면은 바로 이 금이 어머니거든요. 그 다음에 토기가 이걸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경락의 금혈을 보호하고 자경락의 금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고 요거는 사해주고 그래서 오행보사법을 싹 쓰게 되면 방광경락에 내행한 것이 너무 심하게 자극이 안 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오줌 싸는 것도 좀 덜하죠.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을 때 얘를 마음으로 치료할 때 겁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칭찬을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 방광경락에 내행한 것이 좀 덜하죠. 날씨가 더울 때 공포영화를 상영해야 될까요? 애정영화를 상영해야 될까요? 공포영화. 공포영화는 몸을 어떻게 하죠? 마음을 서늘하게 하죠. 그래서 공포와 긴장을 유발시키는 그런 마음은 바로 우리들의 바로 방광경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냉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은 등으로 올라가는데 이 등으로 올라가는 족태양 방광경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족태양 방광경이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가면서 이 안에 오장육부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요 부분쯤 되면 풍문열이라고 해서 쇼르를 덮어줘야 또 바람이 들락거린다고 그래서 바람문이라고 해서 여기만 딱 이렇게 해주면 감기가 좀 덜하죠. 요새같이 애매한 시절에 그렇죠? 낮에는 어떤 때 보면 덥기도 하죠. 밤이 되면 춥죠. 또 으쓱한 빌딩 숲에 가면 춥습니다. 그때는 옷을 벗어서 딱 걸치면 감기가 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장준경 선생님, 우리가 의성으로 추앙하는 장준경 선생님은 모든 질병은 맨 먼저 감기가 올 적에 태양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태양증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한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고 항배강 수술해서 목이 뻣뻣하다. 감기가 들어왔다. 이 태양경이 인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물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경이 튼튼해지려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좀 엄숙하게 가지고 조심스럽게 계율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화기가 많아서 말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튼튼해지려면 우리들은 엄한 아버지, 그 다음에 자비스러운 어머니,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마마보이를 키우면 태양경락이 약해요. 조심할 줄 몰라요. 긴장할 줄 몰라요. 몸을 차게 할 줄 몰라요. 맨날 이래, 옷도 그냥 아무렇게 내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옷깃을 딱 여미고 뭔가 이렇게 절도가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하, 태양경락이 튼튼하구나. 그래갖고 들어올 때도 해랑해가지고 이라고 들어온다. 개슴칠 해가지고 여자만 보면 눈이 번쩍 뜨고 잘생긴 남자 눈이 번쩍 찐다. 아하, 저 사람은 족태양 방광경을 강하게 보여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 외국에서 왔는데 제 진찰대에 10년 전에 누웠어요. 그래 말이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렇지 반소매 이 소대 위에다 3피스를 걸치고 왔는데 저한테 오더니 우통을 탁 벗어요. 그럼 누워더니 얌전해 그치 헐라당 일하고 누워요. 겨드랑털이 다 보여.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진료 하나 많아. 너무 개방주의자로구나.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을 제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하더니 조금씩 긴장하더라고요. 나중에 나갈 때 옷을 잔뜩 껴입고 여기도 다 잠그더니 안녕히 계세요? 걸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경락을 잘 보면은 그 사람의 어디가 허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부인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도 이러고 들어와요. 너무 겁먹고. 선생님 침 몇 개 나요? 그러면서 이래요. 우와, 그런 분은 벌써 족태양 방광경이 너무 실해가지고 너무 얼어붙은 사람이죠. 그래서 남편 보고 부인 많이 혹시 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좀 제가 엄한 편입니다. 너무 엄하지 마세요. 부인 주눅 들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도 괜찮아요 이래요. 척 보면 아는 겁니다. 또 어떤 약간 새적처럼 생긴 부인이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맥 좀 봐주세요. 대부분 뭘까요? 임신입니까? 요거 봐달라는 거예요. 한 30%나 40%는 들어오는 자태를 보고 알 수 있죠. 족태양 방광경. 우리 이 시절에 계율이 없고 엄한 아버지가 사라졌다 이게. 엄한 아버지가 거기다 돈 못 벌어 온다. 예? 집에서 엄마한테 무시당하지. 애들도 무시하지. 운동하기 이게 뭐야? 누구는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쓰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몇천 원짜리가.
아버지가 심다 남은 거 주고 말이 창피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주눅이 들었어요, 지금. 엄한 기운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르장머리가 없다. 율법이 사라졌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의 시절에는 강한 계율정신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이 시대가 아마 어쩌면 조금 엄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엄하면 또 반발이 일어나겠어 참 정치하는 분들 골치 아프겠지만 우리의 족태양 방광경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 용과 같은 권위가 필요하다. 용과 같은 권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튼튼하게 피를 잘 보충시킨 개와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여기에 얽힌 으스스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흔히 많이 이 얘기를 들려주는 귀신 이야기가 있는데 족태양 방광경 여러분들이 어느 방에 들어 이상하게 으쓱 할 때 아무래도 이 방에 귀신이 있는가 봐.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소름이 착 끼칠 때 있죠? 근데 저는 실제로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체험을 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이 약한 이 시절을 위해서 여름철도 아니지만 족태양 방광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 이야기는 1976년도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때는 1월 모모일에 지금도 어디에선가 승려 생활을 하시면서 떠돌고 계실지 아니면 속퇴를 했을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광주 X대학교 나온 서행자, 우리는 행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여기 얽힌 유명한 법정 스님의 이야기. 법정 스님 살아 계시잖아요. 싫어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하루는요 이렇게 했는데 행자가 한 5명이 있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학교 떨어진 친구,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온 친구가 광부 생활하다 온 친구, 12살 먹은 행자 반장, 저가 찬이대 행자 5명 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떡 엎드려 있어요. 이야, 이 고양이가 절간에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이게 도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자 생활을 이제 무생채를 다들 막 하는데 고양이에서 벅벅 긁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서 그 일 도와주던 보살님이 밥 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 말아 먹기를 좋아하거든요. 물 말아 먹는 건 별로 안 좋다네요, 이게. 건강에. 그래갖고 물 마른 거를 갖다 이렇게 주니까 발로 툭 차버려요. 고양이가 물 마른 거 싫어하죠? 건조한 밥 좋아하죠? 다음부터 이제, 고양이가 건조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이 행자실에서 밤낮도록 10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안에서 턱 보고 앉아서 턱 졸고 있어요. 미워갖고 운목으로 확 밀어내면요 다시 아랫목으로 와서 따뜻한 데 있어요. 화가 나서 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야옹 하더니 화를 내는 게 있죠.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말이죠. 꽝 종을 치러 가는데 세상에 종 위에다가 쥐를 잡아서 올려놓은 거 있죠. 우와, 이야, 고양이가 영물은 영물이로구나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다 놓고 5명이 어떻게 불가에 들어와서 살생을 하느냐? 너는 내가 밥을 매일 챙겨주는데 부처님 말씀에 살생을 하면 너는 단명의 과보가 있다. 넌 명이 짧다. 병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냈어요. 너 쥐잡아먹지 마라 말이야. 여기 들어온 이상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혼나다가 화가 나니까 휙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불안한 거 있죠.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고 무슨 사건이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저 선방에서 스님들이 한밤중에 짝 야경을 돕니다. 예? 김밥, 밥가스. 그건 아닙니다, 참. 예. 선방 스님들이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그죠? 예. 그래갖고 짝 야경을 도시는데 스님들한테 괴이한 소문이 쫙 깔렸어요. 야, 여기 키가 말이야 180 정도 큰 친구가 말이야 한밤중에 절구질을 하고 있더래. 절구질을. 그것도 말이죠, 은하니 삼경인데 그 조계산 뒷산에 눈은 덮여있지 하얀 달밤에 누가 절구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행자 중에 여기 키가 큰 친구가 누가 있어요? 서행자가 키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경 썼잖아.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눈이 도수가 막 도수 나쁜 사람은 왜? 가까이서 보면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와서 그거 오래 쳐도 나도 돌게 생겼죠.
눈이 나빠서 이것만 벗으면 이 대돌, 이 섬돌도 하나 못 디디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안경을 안 썼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 밤중에? 그래갖고 귀신이 있다. 여러분, 귀신이 약입니까, 독입니까? 매사에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생각하시면 오늘 내가 오늘 헛것이 보여도 이게 약이려니 생각하면 또 귀신도 도망갑니다. 언제 또 귀신 들린 병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족태양 방광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전국에 그 목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야,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5명이 의심이 생겼어요. 키가 크다고 그러니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노행자라고 하는 친구도 키가 컸어요. 광바다 그만둔 중에 조금 작고 16살 먹은 친구는 아닙니다. 12살 먹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그 친구가 신발을 높은 걸 신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심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말이야, 손을 갖다 묶고, 손을 묶고서 자자. 누구라도 혹시 일어나면은 우리가 끈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묶고 잤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1976년도 1월 달에. 근데 정말로 한밤중에 끈이 턱 끊어지는 거예요. 눈은 뜨지 못하고 눈을 이렇게 보니까 서행자가 강시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안경도 안 쓰고. 그러더니 스르르 열어요. 이게 사람이 다른 눈이 있는가 봐요. 전국에 몽유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 여러분, 안경 챙길 시간 없습니다. 섬돌을 턱 내디뎌요. 정확하게 내디딥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우리가 털털털 떨면서 보니까요, 세상에 절구지를 한밤중에 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이 친구는 얼마나 절구지를 잘하는,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데요, 워낙 행자상을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 스님들께서 아침에 죽을 좋아하십니다. 아닙니다. 가난해서 죽을 잡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콩을 갖다가 반쯤 삶아가지고 갈아갖고 콩죽을 쓰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소설교때 한 250분, 300분 뭐 이런 거 해드리는데 이걸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 같은 이 초행자는. 근데 이 서행자는 여러 군데 2, 3년 동안 기회도 안 받고 행자 노릇만 하고 다니는 친구인데 항상 제 일을 대신해주던 친구였습니다. 너무 착한 것도 병이 돼가지고 한밤중에도 이 늦게 들어온 한의대 행자를 위해서 이거 갈아줘야지 하고 가서 가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악한 것만 집착인 줄 아십니까? 너무 착한 것도, 그러니까 전국에 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아요? 그죠? 못해줘서 병 들리고, 대신하다 병 들리고, 내 몸은 썩어도 좋다 하다 병 들릴 수도 있죠. 적당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착한 것도. 그래서 제가 그때 착한 것도 병이구나. 그래,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 다음날도 또 그래요. 이 선방에도 얘기하면 이제 쫓겨납니다. 그 친구는. 대중공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법정 스님이 그때 불일암이라는 데 계셨습니다. 법정 스님한테 우리가 갔어요. 상의를 드렸더니 당신이 쓰던 염주 주면서 법당에 가서 여러 번 절하라고, 일하지 말고. 그러더니 그 증상이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 긴장이 됩니까? 탁 풀어집니까? 긴장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태양경락이 튼튼해진 겁니다. 태양경락이 튼튼해져서 새끼손가락으로는 소장경락, 수태양 소장경락,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으로는 족태양 방광경락이 튼튼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노자께서도 아주 얇은 얼음을 디디시지 조심조심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절에는 도대체 개띠로 태어나서 용띠로 태어나서 조심성이 없고 도박이나 하고 주색잡기에 빠지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중용을 만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담자는 중정지관이라 쓸개 빠진 사람은 중정지관이 사라졌다 그래서 쓸개 빠진 사람, 쾌락이 좀 지나치면 입이 쓰고 하기 싫어져야 되는데 끝장을 보는 사람, 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도 끝까지 가서 미운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진맥하신 어떤 뚱뚱한 아저씨는 자기 돈을 떼어먹고 간 사람은 끝까지 추적했대요. 자, 혈압이 높은 줄 알면서. 근데 그 사람도 잡지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셨어요.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지가 갚겠지 뭐. 건강을 잃으면 말이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제 그 돈 1억 띄고 2억 떴다 하더라도 1억, 2억 주고라도 중풍 돌아가고 나선다면 누구든지 안 내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절에 자기를 낳고 튈 수 있는 자기 극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극기심에 해당하는 게 개띠와 용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띠나 용띠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차분하고 뭔가 아주 계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떠드는 음악보다는 조용한 음악, 차분히 가라앉는 음악 같은 걸 좋아합니다. 김민기 씨의 바다와 관계 있고, 바다는 용하고 관계 있고 족태양 방광경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저런 노래가 우리들의 방광경락을 뜻하여. 바다에 비까지 내리잖아요. 지금 바다에 비. 어디가 우리요. 자, 노래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들뜨고 음탕하게 만듭니까? 고요히 잠들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 이와 같이 차분한 노래를 우리 들고 뛰는 어린아이들, 그냥 테크노 흔드는 애들, 넘어 이와 같이 들고 뛰는 데는 이와 같이 조용하게 물을 연상하고 바다를 연상하고 싹 가라앉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주는 음악도 일종의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절에 계율이 사라지고 엄한 아버지가 사라지고 법도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진 이 시대, 우리들은 족태양 방광경, 수태양 소장경의 개띠와 용띠의 장점을 살려서 중용의 국가로 거듭 태어나서 전 세계 영적인 국가로 부상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